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 읽겠습니다. 인스타 360과 DJI를 죽도록 해주십시오. 순 나쁜 놈들입니다. 빠이.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액션캡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 전자기기를 안 좋아해도 모를 수 없는 브랜드. 그 명성이 높았던 고프로가 최근에 거의 관짝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듯 했는데, 전자기기에 큰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직 고프로가 그래도 제일 잘 나가지 않음? 이라 하기도 하고, 전자기기나 카메라에 좀 관심이 있으면 요새 누가 고프로 씀? 퇴물인데? 라고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진짜 이전엔 거의 여행용의 필수템이자 액티비티 필수템이었거든요. 근데 고작 몇 년 사이 폼이 완전 죽어버렸죠. 이 액션캠 시장을 인스타360, DJI한테 그냥 완전히 시장을 내줘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도대체 고프로가 왜 이러지? 사업을 저으려고 하나? 싶을 정도로 폼이 좋지도 않고 신제품이 출시 없었는데 웬걸? 몇 년간 칼을 갈았던 건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신제품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프로에서 오랜만에 출시한 신제품 고프로 미션1 첫인상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고프로가 왜 위기였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대체 그 잘나가던 고프로, 액션캠의 일왕이었던 고프로가 왜 떡락해버렸을까? 일단 잘나갔을 때를 먼저 말하자면 액션캠이라는 개념 자체를 고프로에서 정립했어요. 그전에도 소형 카메라로는 있긴 했었지만 뭐 액티비티를 하면서 촬영 카메라는 거의 고프로에서 처음 만들다시피 했었죠. 2000년대 초중반에 고프로 창업자가 서핑할 때 다는 카메라를 만들었고요.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한 2009년쯤 나온 HD 히어로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2010년에는 거의 액션캠, 그러니까 고프로 붐이 일어나면서 그냥 시장을 고프로가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소 전 세계 시장에서 한 70% 80%는 고프로가 장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액션캠을 떠올리면 당연히 고프로를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 당시 고프로 액션캠의 장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반 카메라보다는 작은 소형 컴팩트한 사이즈에다가 방수도 가능했고 호각도 엄청 넓어서 액티비티한 활동을 찍기에 굉장히 좋았죠. 게다가 이때부터 유튜브 시장도 커져가기 시작했잖아요. 크기도 무지 작고 휴대성도 좋으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너도나도 쓰기 시작했고, 브이로그, 여행 유튜버라고 하면 액션캠이라는 공식도 존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미러리스보다 DSLR이 유행했던 시절인데 DSLR을 들고 여행을 다닌다? 근데 고프로가 나왔다? 어? 이거는 엄청 작고 가벼운데 휴대성도 좋은데 영상도 넓게 찍이네? 그냥 고프로가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화질 차이는 많이 나지만 나머지 장점들이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그만큼 고프로는 시장에서 매력적인 아이템이었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많이 팔리고 관심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시장 자체의 파이를 혼자서 많이 먹어서인지 초기와 달리 이후 행보를 보면 사실 제품 자체의 발전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제품력 자체가 그닥이었던 것이죠. 그게 한 2018년 히어로 7이 나온 이후부터 갔거든요. 사실 히어로 7은 되게 그 당시에 잘 나온 아이템이긴 해요. 이때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도 쓰고 하이퍼 스무스라고 짐벌 기능하는 손떨림을 잡아주는 이런 기능들로 엄청 호평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8, 9, 10 지금까지도 사실 이렇다 할 큰 업그레이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액션캠은 고프로가 가장 유명하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다 보니까 대안이 없어서 다들 썼지만 2023년쯤 DJI 인스타360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완전히 뒤집혔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DJI에서 액션캠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되게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초기에는 고프로 대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마 오즈모 액션 4인가 5부터 역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DJI 오즈모 액션 4는 일단 거의 같이 나온 고프로 히어로 12에 비해 센서 차이도 많이 났고 인스타360의 에이스 프로는 8K까지 찍히고 플립되는 화면까지 넣어버렸습니다. 그에 비해 고프로는 이전에 나온 히어로 11에 비해서 차이도 별로 없고 저도 아마 고프로 12 이후 새롭게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매력이 없긴 했어요. 이후 인스타360의 에이스 프로 2, DJI의 오즈모 액션 5가 나오면서 거의 이 전쟁의 막타를 쳐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고프로를 구입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다른 분석이나 이유를 다 제쳐두고 제 기준에서 고프로를 더 이상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발열, 두 번째는 배터리, 세 번째는 화질. 이게 제가 고프로를 쓰면서 가장 크게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 발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큰 불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액션캠 리뷰를 할 때 발열 기준으로 많이들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발열이 메인 벤치마크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야외에서 찍고 활동하면 이것저것을 오랫동안 찍을 수 있게 버텨줘야 하는데 고프로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열이 너무 취약해서 조금만 더운 곳이라면 진짜 순식간에 발열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촬영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럼 또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찍어야 됐어요. 근데 경쟁 브랜드는 발열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는 배터리. 배터리도 물론 아직까지 다른 브랜드들도 엄청 오래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유독 고프로는 배터리가 너무 작고 특히 액세서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비쌌어요. 예를 들어 고프로는 배터리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개를 동시에 충전해야 되는 게 필수거든요. 근데 정식 액세서리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도 알리에서 구입해서 썼고 그 당시 DJ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도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케이스에 3개를 넣고 보안까지도 가능하고 이게 그 당시 되게 혁신적이었죠. 그에 비해 고프로를 딱 보잖아요. 이 시기에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었죠. 생각해보니까 인스타360이랑 DJI도 배터리가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배터리를 그만큼 덜 먹으니까 많이 비교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세 번째는 화질입니다. 화질도 초창기에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이 정도의 퀄리티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질이 액션캠보다 더 좋은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액션캠처럼 엄청 넓은 화각으로 액티비티하게 소형 카메라, 방수 이러한 특수한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고프로를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에 비해 스마트폰은 뭐 화면도 커서 보기도 좋지, 컨트롤하기도 좋지, 화질도 더 좋지, 부피 빼고는 크게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액션캠을 안 사고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는 분도 그 당시에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고프로를 찍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서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질이 중요하신 분들에게 맞춰서 나온 아이템, 소형 짐벌 카메라의 등장. 이것도 DJI에서 오즈모 포켓 3가 나오고부터 크리에이터들이 더 본격적으로 이걸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액션캠은 내구성이 좋은 거, 화각이 넓은 거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도 했지만 그보다 화질이나 간편함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면 포켓이 1인치 센서를 탑재해서 화질도 스마트폰보다 더 좋죠, 짐벌도 내장되어 있죠, 배터리도 더 길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포켓 3가 나오고 나서 액션캠 시장의 판매 비중에서 이제 액션캠은 줄어들고 포켓 3 같은 소형 짐벌 카메라의 인기가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액션캠의 타겟층은 익스트림 스포츠 쪽으로 더 좁혀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액션캠 시장 파이 자체도 줄어들었고 경쟁사들도 미친듯이 잘 나가기 시작하고, 게다가 액션캠 주 고객층을 생각해보잖아요. 취미용보다는 크리에이터들, 본격 작업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그냥 무지성으로 고프로를 사주지 않고 냉정하게 기술력을 따지고 구입하다 보니까 브랜드 파워만으로 밀고 나가려고 했던 고프로는 순수히 경쟁력에서 밀려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차가운 거죠. 자, 여기까지가 고프로의 몰락이었고, 고프로가 이제 액션캠 시장에서 판매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진짜 망하나 사업을 접나 이러한 반응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2024년에 나온 고프로 히어로 13 등장 이후 아무 소식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2026년 5월 26일 고프로는 야심차게 준비한 미션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제품의 컨셉을 보면 액션캠에 탈을 쓰고 있지만 완전 시네마캠을 노렸더라고요. 많이들 지적한 화질 문제는 1인치 센서를 탑재해서 프로 모델은 8K 60프레임, 일반 모델은 8K 30프레임까지 지원 가능하고 배터리, 발열, 저조도 문제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프로 시리즈는 렌즈 교체 방식도 이제 출시했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 액션캠은 그래도 액션캠 다워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기본 미션1의 가격도 거의 한 100만원 정도에 달해서 고프로가 그래도 액션캠의 원조이다 보니까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위에서 말한 가장 핵심적인 3가지가 해결되었는지 그것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에이스 프로2랑 비교해도 크기도 더 크고, 특히 1인치 센서가 들어갔다 보니까 렌즈부도 엄청 크죠. 이제는 그 소형 액션캠의 느낌이 아니에요. 엄청 큽니다. 조금 써보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고프로 미션 1을 쓰면서 확인한 게 뭐냐면 발열이었습니다. 발열. 제가 레이스할 때 액션캠을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날씨엔 배터리보다 발열 때문에 액션캠이 먼저 죽거든요. 비교 대상은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인스타360의 에이스 프로2랑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와, 이거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왜냐면 에이스 프로2는 이 날씨에 4K 60프레임, 그것도 HDR을 켜놓고 찍잖아요. 그럼 얘가 배터리보다 발열 때문에 먼저 꺼져서 한 50분이 지나면 꺼지는 것에 비해 고프로 미션1은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발열 때문에 꺼지는 케이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와, 발열에서는 천지개벽했어요. 아마 이거는 에이스 프로2랑 비교해서 이 정도이지 고프로 미션 1이 나오기 전에 가장 마지막인 히어로 13이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럼 배터리 부분에서 어땠냐? 야, 이것도 엄청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에이스 프로2는 배터리를 오래 쓴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화율을 고려하더라도 미션1의 배터리가 진짜 많이 오래 갔습니다. 미션1 같은 경우 연속 촬영 시 2시간 좀 못 미치는 1시간 54분간 촬영이 가능했고, 에이스 프로2 같은 경우는 1시간 조금 더 촬영이 되면 배터리가 다 닳더라고요. 배터리 사이즈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고프로 미션1의 배터리이고 이게 에이스 프로2의 배터리거든요. 이거를 겹쳐놓고 보면 옆에서 봐도 고프로의 배터리가 조금 더 두께가 더 작고 위에서 보면 길이는 조금 더 길거든요. 대신에 요 이제 높이도 더 작습니다. 전반적으로 고프로의 배터리가 더 작거든요. 하지만 에이스 프로2의 배터리는 1800mAh, 미션1은 2150mAh로 밀도가 더 높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또 좋았던 점이 뭐냐면 얘가 반응 속도가 기존 고프로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좋았어요. 빠릿빠릿한 것도 좋았고, 이제 화면도 커서 시원시원했고, 설정 같은 것도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었거든요. 밑에 보면 동영상 눌렀을 때 뭐 이제 화면 비율이라든지 해상도, 프레임 속도, 그 다음에 촬영할 때 뭐 피사체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손떨방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비트 심도, 비트율 이런 거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다른 액션캠 대비 반응 속도, 이런 이제 UI 이런 거는 되게 깔끔하게 잘 구성된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살펴볼 화질 면에서는 어떠냐? 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미션1의 화질은 실망이었습니다. 왜냐면 미션1이 1인치 센서를 탑재했다고 엄청 많이 홍보하면서 이거를 되게 많이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포켓3가 처음 나왔을 때도 1인치 센서라서 그 정도의 화질 개선은 있지 않을까? 하고 써본 결과 저는 아무리 촬영하고 비교해봐도 이게 1인치 센서가 맞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기존에 있었던 액션게임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루나 울트라, 포켓4 같은 소형 짐벌 카메라 대비 더 좋다라는 느낌도 아니었고 오히려 기존 액션게임보다 조금 더 좋지 1인치 센서를 탑재한 카메라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1인치 센서로 크게 기대해서 아쉬운 거지 기본적으로 다른 액션캠보다는 좀 더 좋긴 했어요. 간단히 지금 결과물을 봐도 다이내믹 레인지도 조금 더 좋았고 디테일도 비교해보면 미션1이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색감도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부드러워진 듯 하고요.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대체로 미션1으로 찍은 건 결과물이 좀 많이 흐릿하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해서 촬영을 조금 더 만져봤습니다. 미션의 옵션 값을 보니까 선명도의 기본값이 중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높여서 다시 찍어보니까 흐릿함은 많이 개선된 듯해 보이더라고요. 에이스 프로2랑 또 비교해보잖아요. 밝기도 조금 낮고 샤픈이 좀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라서 과연 막 더 좋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광이 아니라 저조도에서 화질 차이가 많이 날까 해서 저조도도 비교해보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좋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물론 저조도 디테일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다이내믹 레인지도 더 좋고 자세히 보면 선명하고 디테일이 더 좋다라는 게 미션1에서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게 가격 차이만큼 더 좋냐? 라고 하면 그거는 또 의문이긴 해요. 요약하자면 1인치 센서의 기대감에 비해서는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더 좋아지긴 했다.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미션1의 화질은 매우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왜 아쉬울까? 그것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이제 고프로 미션1에서 타겟하는 층, 시네마 영상 보장하는 사람들을 타겟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또 단점이 뭐냐면 센서가 커지면서 오는 이제 부가적인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최소 초점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특히 이건 소형 짐벌이랑 비교하면 더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걔네 같은 경우에는 AF가 작동하면서 이제 앞이나 뒤나 다양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액션캠은 펜 포커스 방식이라서 그게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에이스 프로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이 간다. 이 정도도 초점이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맞거든요. 그에 비해 미션1은 화면도 커서 시원시원하기는 한데 이 정도도 사실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액션캠 대비해서도 이게 가까이 가서 찍으려고 하잖아요. 초점이 안 맞아요. 아마 액션캠을 브이로그용으로 쓰실 분들은 최소 초점 거리가 좀 많이 멀어졌다 보니까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제가 언박싱 했을 때는 막 부피도 엄청 크고 이제 카톡티도 엄청 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얘를 들고 다녀보니까 그렇게까지 부피가 막 엄청 크냐? 그리고 더 무겁냐? 그런 느낌은 사실 잘 들진 않았어요. 오히려 소형 짐벌 카메라 들다가 얘를 드니까 더 컴팩트해서 그 점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쓰다 보니까 얘가 내구성이 또 안 좋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흠집이 있는데 약간 보이나요? 왜 벌써 끓겼지? 하고 만져보니까 이게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에요. 봐요. 에이스 프로2는 얘 확실히 유리거든요. 저 기스는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방에 넣어놨는데 이렇게 됐어요. 얘는 오히려 더 혹독하기야 한 1, 2년 굴렸단 말이죠. 근데 얘는 멀쩡해요. 100만원 정도 하는 기기인데 플라스틱이라서 쉽게 흠집이 가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웠다. 전반적으로 제가 고프로 미션1 얘를 구입해서 써본 소감은 분명 발열량 배터리는 훨씬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거는 경쟁작과 비교하더라도 훨씬 많이 좋아진 성능이고 다만 경쟁 모델 대비 2배가량 더 비싼데 화질이 2배만큼 더 좋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의문인 느낌일까요? 우리처럼 일반인 대상으로 타겟으로 만든 제품은 아닌 것 같다. 고프로에서 말한 것처럼 시네마층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것 같고 저도 액션캠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미션을 접했을 때는 가격도 비싸고 1인치라서 기대했었는데 화질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화질 개선이 이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훨씬 더 저렴한 이제 DJI나 인스타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하고 고프로 또 시네마층을 노린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시네마캠이라고 하기에는 모르겠네요. 또 이 시장을 또 새롭게 고프로가 개척할지 인스타 360이나 DJI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을지 이건 앞으로 소비자가 어떠한 제품을 선택을 하냐 또 어떠한 사용성이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